그러니까 이거 뭘 잘 모르면서 사람들이 막 아는 척. 순이익이 그 영상에서 밝혔다시피 네. 국내 세무법인 랭킹 2위.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뭐 우리 회사 지원해달라 이런 말씀 잘 안 드리고요. 힘들어요, 우리 회사가. 국세청만 돈 뺏기고. 아이, 구독자 엄청 뺏기는 거 아니야. 거기는 낸거 환급이 된 거 자체가. 잘못 낸 거다. 그거는 원래 납세자의 것이야. 옆자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옆자리 남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에 셜록텍스 대표님 모시고 성공한 세무사의 삶 1부를 찍어봤는데요. 오랜만에 또 모셔가지고 2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분인데 치킨 한 마리로 출연료를 기꺼이 또 촬영에 응해주셔가지고 또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색하네. 뭐 나 인사 되는 거야? 네. 나 인사해? 네. 인사해? 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셜록텍스 진영태 세무사입니다. 다시 오랜만에 좀 출연을 하게 되었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저번에 못다한 얘기도 있고 또 예전에 했던 거랑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경정청구 주로 하셨었고 네. 지금도 경정청구로 계속 하고 계시고. 네. 지금도. 네. 성격상 네. 업무가 제일 잘 맞는 거는 경정청구. 경정청구가 이제 조세 불복의 일종인데, 불복 업무가 좀 저한테는 제일 제 성격상, 성향상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셜록텍스 영상 중에 그런 걸 봤어요. 국내 세무법인 매출 순위. 예. 아직도 그거 기사 안 고쳐져 있던데. 네. 하여튼 놀라운 사실인데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매출로 저번에 저희가 60억 말씀드렸었고 네. 그 기준이 국내 세무법인 20위권 안에 드는 네네. 매출인데. 저도 몰랐는데 그 기사 올해 7월인가 8월인가 이제 나온 기사 보니까 18위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 당시에 매출이 공개됐을 때 네. 뭐 제가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뭐 본인 매출이 아니다. 남의 매출이고 뭐 긁어서.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 뭘 잘 모르면서 사람들이 막 아는 척 하면서 뭐 어디 커뮤니티에 막 쓰고 막 그러긴 했더라고요. 근데 아니고요. 예. 뭐 본인 매출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 회사 원펌 기준 매출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이익이 그 영상에서 밝혔다시피 네. 국내 세무법인 랭킹 2위. 금액은 네, 뭐 밝히기는 좀 그러긴 한데 랭킹 2위. 1위가 이제 60억이었고 2위가 이제 20억이었으니까 뭐 그 사이겠죠. 일단 뭐 부럽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세금을 많이 내요. 네. 내년에도 그러면은 또 그 랭킹이 바뀔 수 있나요? 올라갈까 내려갈까? 랭킹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현재까지 된 매출은 한 40억 정도인데 최근에 들어서 좀 많이 환급이 밀리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더군다나 저희가 뭐 금액이 뭐 큰 것들 위주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논쟁거리가 이제 될 만한 것들은 이제 구세청 내부에서도 뭐 구세청 본청에 있는 뭐 예규를 질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재부 쪽으로 서면 질의를 넣는다든지 저희가 넣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일선세무서 내부에서도 많이 질의를 넣다 보니까 적어도 3달에서 좀 길면 뭐 대여섯 달까지 좀 걸리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질 수도 있고요. 그거는 정확하게 넘겠다 못 넘겠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년에는 무조건 넘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런 것들이 뭐 좀 길어지면 내년으로 이제 2월이 될 거니까 매출액 자체가.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뭐 열심히 잘 하고 계시네요. 근데 뭐 오히려 작년보다 문의를 주는 업체의 개수 자체들은 좀 줄기는 줄었는데 오히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제가 제안하는 업체들이 고객 풀이 좀 바뀌. 좀 처음에 이제 소기업을 많이 진행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중기업, 그다음에 이제 중견기업, 그리고 지금은 뭐 대기업들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좀 고객들이 좀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매출액의 거의 한 60%, 70% 정도를 중견기업이나 이제 대기업이 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점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 대기업이랑 일하는 세무법인이 별로 없고 빅펌, 회계 빅펌, 빅펌들이랑 일을 하는데.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커온 역사 자체가 저는 항상 제안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안을 해서 뭐 받아들여지거나 리젝 거절이 나오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안을 하지 않으면 뭐 100% 다 거절이죠, 사실. 그러니까
저는 뭐 무조건 아이템을 짜면은 그게 뭐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기업이든 뭐 소기업이든 관계없이 그냥 저는 무조건 가서 다 제안을 하거든요. 직접 제가 전화를 드리는 경우들도 있고 뭐 어떻게 뭐 라인 뚫어가지고 뭐 소개해가지고 들어가는 케이스들도 있고, 근데 계속해서 저는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연구하고 개발해가지고 뭐 리젝을 하면은 뭐 옵셋 할 때까지도 제안하고 뭐 그러다가 뭐 정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절 당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특히나 대기업들은 보수적이고 네네네, 뭐 그런 얘기들도 좀 많이 들었어요. 뭐 너희 뭐 아이디어 좋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좀 저희들도 이제 위에 보고를 해야 되니 차라리 빅펌이랑 공동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뭐 외주를 받든지 이렇게 하는 건 어떠냐라고 그룹에서 비해 주십시오. 그룹에서 한번 뭐 얘기를 했습니다. 어딘지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는 안 한다, 그냥 그렇게 하고 이제 말았던 경우도 있고. 단계별로 뭔가 좀 커간 느낌이네요. 지금은 옛날에는 더 리젝을 당했다면 지금 그렇죠. 조금씩 그렇죠, 올라가는. 그렇죠. 예, 지금 빅펌들이랑 같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따오는 케이스들도 사실 엄청 많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반빅펌이네 그건. 아예 반 빅펌은 아니지. 그냥 이 업계에서. 조세불복 네, 불복. 이 업무에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고, 사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사실 돈 벌어보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제 레퍼런스 쌓고 경력 쌓고 이력 쌓고, 왜냐면 나오는 데까지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중기업 소기업들은 아무래도 환급도 빠르게 나오고 한 2달 3달이면 빨리빨리 환급이 나와버리니까, 대기업 중견기업들은 공수도 많이 들어가고 좀 힘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워낙 그 보고 체계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접수 한번 들어갈 때까지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 그런 만큼 또 이제 성공한다면 또 그렇죠. 그래도 명성이 그래도 올라가는 거니까. 돈은 생각보다 막 엄청나게 막 아무래도 다 빅펌들이 조정도 해놓고, 그리고 경정도 수시로 하니까, 대기업들은 뭐 중견기업들은 수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어디 중견기업 들어가면은 이미 다 여러 군데서 다 또 제안 들어가 있어요. 예. 지금 그래서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결국에는 뭐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성장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예, 때는. 그러니까 계속 제안하고 뭐 거절당하고 받아들여지고 계약되고 하면서 그냥 브랜드 가치 자체가 조금씩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큰 회사들을 좀 불복을 해보고 그러면서 아이템도 좀 다양해지고, 지금 이제 부가세 지금 경정하고 있는 것도 좀 몇십억 단위짜리도 있고, 법인세 같은 것도 이제 그 콘택트 렌즈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거기도 지금 한 40억대의 경정을 하는 것,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하나 있고, 취득세 경정도 지금 초반에는 뭐 해볼 기회가 없다가 지금은 취득세 경정 뭐 이중과세 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물적 분할 됐을 때 이게 뭐 유상취득이냐 우상취득이냐 취득세율이 달라지잖아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경정을 넣어보는 거라든지 좀 뭐 다양한 것 같아요. 뭐 약간 영업 기밀 아니에요, 근데? 아니 뭐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다 판례에 나와 있는 거니까. 예규에 나와 있고 판례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근데 뭐 아무래도 대법 판례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 전 뭐 고등법원이나 아니면 지방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뒤집어질 가능성이 좀 있긴 하죠. 네. 지금 기업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준비생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말이었다면은, 이번에 시험이 끝난 지가 지금 며칠 됐거든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제 새로운 기수가 들어온단 말이죠. 이번에 그러면 뭐 실로텍스도 이제 수습 세무사를 뽑으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거는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해요. 뭐 저도 이제 인력들을 막 많이 뽑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명 한 명 키워서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게 좀 손발도 잘 맞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예 안 뽑기에도 좀 그렇고 좀 고민이 되기는 됩니다. 네. 좀 지망하는 그 수험생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번에 합격하면, 뭐 물론 그 홍보를 안 하셔도 좋은 네. 인재들이 지원하지만 네. 애플, 삼성도 광고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뭐 우리 회사 지원해달라 이런 말씀 잘 안 드리고요. 힘들어요, 우리 회사가.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만 들어봐도 좀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좀 뭐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매번 새로운 업무를 해야 되고, 또 구세청하고 계속 이제 부딪혀야 되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못 버티고 이제 나가시는 분들도 좀 많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 회사 뭐 전에는 막 저희도 막 사세 확장을 하고 할 때는
좀 그랬는데 이제 어찌 보면 그냥 엄청난 뭐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성공을 하신 분이 그렇게 드물기 때문에 예. 그 성공한 사람 밑에서 뭔가 저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방법이나 뭐 태도나 이런 걸 배우고 싶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태생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좀 야생에서 자라왔고 저는 이제 몽골 초원에서 이제 말 타고 다니면서 이제 징기스칸처럼 사실 합격하고 나서도 사실 그렇게 자라왔고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베이스 자체가 거절에 대한 뭐 두려움 자체도 사실 저는 없고 마인드셋 자체가 단단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좀 소심하면 힘들겠네요. 소심하면 힘들죠. 소심하면 모든 업무를 할 때, 뭐 근무를 할 때든, 뭐 수술을 할 때든, 개업을 할 때든, 특히나 이제 저희 업무는 이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순간 조금 힘듭니다. 뭐 되든 안 되든 우선 뭐 서면도 넣어보고, 뭐 판례도 막 만들어보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신판례도 만들어보고, 뭐 이런 게 중요하고. 특히나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면 네. 뭐 세무사의 수익 구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올리거든요. 뭐 기장 얼마, 뭐 연평균 수입 얼마. 난 그런 거 안 올렸으면 좋겠어, 사실.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세무사의 한계를 짓는 너무 정형화 틀을 만들어 너무 이렇게 틀도 만들어버리고 좀 한계를 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찍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예. 안 그러면 좋을 이런 것 사람도 같아. 있구나를 사실 잘 모를 것 같아요. 세무사면 다 그냥 동네에서 기장하고 뭐 장부 써주고 이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저는 이제 사실 경정 청구 제가 막 초창기에 막 할 때 저는 이제 17년도부터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무사 분들하고 이제 붙을 일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거의 이제 회계법인들하고 좀 많이 붙고 좀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지 않는데 뭐 진짜 하루에도 막 대여섯 통씩 전화가 와요. 아니 뭐 저기 기장하고 있는 세무사인데 왜 네가 뭔데 왜 우리 업체를 뭐 경정을 하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컨트롤해볼 수도 있긴 한 거잖아요. 예. 저도 이제 기장을 지금은 안 하지만 기장을 할 때 누군가가 이제 경정하겠다 해보겠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놓치고 가는 부분들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 영역을 조금 한정 짓지 말고 이런 업무 저런 업무 좀 많이 경험해 보시고 어떤 세무사가 좀 어떤 업무 영역을 좀 개발을 하면은 좀 같이 따라서 하면은 충분히 이제 돈을 뭐 초창기 하신 분들 많이 버셨을 거니까 그리고 또 누군가가 또 업무 영역을 또 개발을 하면 저도 가가지고 이런 업무가 있구나 라고 해서 또 저도 이제 같이 뭐 진행할 수 있는 거고 어차피 세법은 일맥상통하니까 저는 뭐 진짜 연매출 1000억도 해보고 싶고 뭐 1조는 세무사 최초. 뭐 500억 이상만 거도 최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냥 그렇게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1000억도 해보고 싶고 뭐 진짜 더 하면 저는 이제 켈리체라는 이제 우리 켈리체 누나 굉장히 좋아하는데 웰싱킹이라는 이제 그 책을 쓴 작가거든요. 그분의 이제 그 스토리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 보면은 자기 역량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마라. 왜 자꾸 제한을 두려고 하냐. 그러니까 그게 좀 사실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밖에 없어요. 제 욕망의 크기가 이제 클 뿐인 거지. 욕망의 항아리네. 예, 욕망의 크기가 클 뿐인 거지. 뭐 제 능력이나 아니면 뭐 다른 세무사님들의 어차피 저도 공부도 8년이나 했고 이번에 좀 시험이 다르죠. 좀 많이 어려웠어요. 회계학이라는 예. 부분이. 그래서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네. 저한테도 와가지고 이거 너무 진짜 힘들다. 다 때려치고 이제 뭐 취업 준비한다. 뭐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또 해도 이게 될까 모르겠다. 시험이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면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좀 좌절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뭔가 좀 한마디 해주고 근데 그거는 이제 제 성향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요? 예, 저는 그러니까 시간이 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그러니까 제 성향은 근데 뭐 포기하시는 분들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성향은 이걸 한번 포기를 하면 다른 것도 무언가 했을 때 어려움이 닥치고 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했을 때 포기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포기가 쉬워진다는 거. 저는 제 성향은 예.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이 뭐 오래 걸리더라도 저는 좀 어찌됐든 목표한 바를 이뤘으면 좋겠는 마음이 들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좀 합격할 때까지 그런 습관을 조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패한 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정당화를 하시는 것보다 저는 주변에서도 되게 말렸어요. 그만하라고. 예. 합격하는 날에 막 누나도 우시고. 그렇죠. 예. 지금 보면은 8년 공부를 했지만 18년 일한 사람보다 많이 벌었잖아요. 이게 자꾸 돈 얘기하면 조금 그러긴 한데 아니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습관이
어찌됐든 끝까지 좀 물고 늘어지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 개업을 하고 나서도 이 업체를 계약을 할 때까지 좀 약간 물고 늘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좀 질린다고 할 정도로 뭐 이렇게 물고 늘어져 가지고 좀 어떤 업체는 막 2년 만에 계약이 된 업체도 있고 뭐 이제 좀 그만 연락해라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막 화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막상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이제 좀 그런 거를 이제 혜택을 받으시면 또 되게 좋아하시고 1년 반 만에 이제 계약했던 업체 거기는 이제 그 성실납세 협약업체였어요. 구세청, 지방구세청하고 그 성실납세 협약업체는 거의 매년 조정한 거에 대해서 검토를 그 구세청, 지방청에서 이제 받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한 3억 정도가 검사 왔다가 또 추징이 당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대표가 이제 좀 아씨 나 이거 뭐 하는 건가 싶다고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1년 반 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그 전까지는 계속 이제 모두 뭐 정보도 드리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하다가 내동 이제 말씀 없으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계약을 했죠. 그래서 거기 6억 찾아드렸어요 제가. 예. 그래가지고 그 뒤로 대표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뭐 무슨 일 있으시면 여쭤보시고 저도 뭐 좋은 정보 있으면 드리기도 하고 예. 조금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험이 이번에 안 될 수 있지만 인생을 길게 보면은 그게 또 마냥 긴 건 아니니까 1, 2년이 본인이 노력할 수 있다면 캐파가 남아있고 능력이 남아있고 의지가 좀 남아있으면 그래도 좀 더 노력해 보시는 게 어떨까. 예. 힘들죠. 예. 힘든데 이겨내는 사람이 이제 꿀을 빨 수 있다. 어찌됐든 예, 열매를 합격하고 나서도 꿀 빠는 건 아닌데 그래도 수험생보다 빨잖아요. 수험생 뭐 그렇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예. 일단 뭐 수험생 아닌 것만으로도 뭐 근데 이게 수험생 얘기를 자꾸 하면 좀 암울했던 나도 이제 과거 자체가 조금 이 말이 8년이지 나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요. 진짜 말이 8년이지. 자, 그러면은 그 경영청구 지금 전문가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영청구가 수많은 기업들이 이미 다 경정을 받아버리면 그 다음에 또 경정 먹거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네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래 경영청구에 대한 그 전망이. 전망? 경영청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예규나 판례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규나 판례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해석 자체가 이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구세청은 인용되는 예규나 인용되는 이제 판례가 나온다라고 하면 구세청 해석은 A였는데 이제 그 세무대리인들이나 납세자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B로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꾸준히 계속 나온다라는 가정이면은 계속해서 아이템만 바뀔 뿐인 거지. 저희는 이제 거의 매주 거의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어떤 아이템이 나왔는지 뭐 이런 걸 이제 매주 이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번에는 이런 이슈가 있었네 저런 이슈가 있었네 이런 것들이 뭐 예규나 판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예규 판례 아니더라도 그냥 어떤 업체가 이제 들어왔을 때 그 업체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가 이런 거는 이런 걸 안 해놨는데 이게 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서면지를 넣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바로 경정 들어갔다가 뭐 심판원이나 심판청구나 아니면 심사청구로 들어가는 케이스들도 있고 그렇게 아이템들이 계속 개발이 되면은 네네.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혹시 이 아이템을 어떻게 공유해 볼 수 있나. 뭐 그거는 이제 공유를 했을 때 뭐 우리 회사에 뭐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그런 것들도 뭐 생각을 뭐 안 한 거는 아닌데요. 그거에 대한 무언가 이제 반대급부가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진행을 하겠지만 반대급부가 있지 않으면은 그거는 굳이 뭐 제가 우리 회사 직원들하고 저하고 뭐 머리 싸매가면서 사실 뭐 공부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건데 그걸 굳이 공유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자선사업가는 아니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런 서비스 같은 거를 오픈을 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는 이제 먼저 수요층 한번 그거는 수요층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고 그런 이제 수요층이 좀 많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그 수요층을 통해서 제가 얻는 이득과 그리고 이제 그냥 뭐 우리 회사에서 그냥 어쨌든 저희는 제안서들을 뭐 월에 거의 1000군데에서 2000군데 정도 매일 다 보내거든요. 1000군데 2000군데 아이템 짜서 1000군데 2000군데 보내고 아이템 짜서 1000군데 2000군데 보내고 회수율이 예전에는 진짜 뭐 0.5% 1% 있더라면 요즘에는 아무래도 브랜드 가치가 점차 올라가니까 우리 회사도 벌써 이제 이게 회수가 되었을 때 이제 얻는 이득과 이게 차라리 딱 공유해서 이제 얻는 이득 좀 그거는
좀 뭐 저울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이템을 공유했다라고 해서 그 다 되는 것도 공유된 그 세무 대리인들이 뭐 회계사 변호사나 세무사들이 그게 뭐 전부 다 그렇게 돈으로 예, 그걸 아니면- 이제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라는 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돈으로 환산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분들이 지불할 의향이 있겠지만 그게 뭐 저희처럼 이제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괜히 뭐 돈 주고 이거 구매 지식 이제 받았다가 뭐 분석을 우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조건 뭐 1000명, 2000명 이렇게는 힘들겠지만, 그렇게는 뭐 하면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되어야지 그게 가능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구매하실 거잖아요. 네. 영업력이 되니까. 영업력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은 그 연구를 전담으로 하는 세무사를 쓴다고 해도 그렇죠. 그 월급보다는 아무래도 남고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제 그 생각이. 네, 월에 그래도 뭐 10개 이상씩은 계속해서 뭐 이런 아이템 해보자 저런 아이템 해보자 이렇게 뭐 의견 공유가 사실 되긴 하니까요. 뭐 대표님께서 이제 돈을 많이 버셨잖아요, 경정청구로. 뭐 어느 정도 남들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세무사 평균보다는 네, 조금 세무사 벌었죠. 평균보다. 예, 세무사 평균보다는 좀 벌었죠. 좋은 점이 뭔지 그냥 원초적인 질문. 돈 많이 벌어서 뭐가 좋은지. 세무사로서 번 돈을. 왜냐면 그걸 들으면 네. 사람들이 좀 자극이 되니까 열심히 해야겠다, 약간 이렇게. 뭐 글쎄요. 근데 딱히 뭐 달라진 건 없는데 우선 차는 좋은 차 타고 다니고요. 그리고 서초동에 그래도 건물도 한 채 마흔 되기 전에 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제 힘으로 뭐 건물 하나 샀고, 지금 다른 것도 하나 더 구매를 하려고 지금 계획 부동산 중이고. 법인이에요? 부동산 법인은 아닌데 이게 뭐 다른 것도 하나 좀 뭐 좋은 거 있으면은 구매를 하려고 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여유가. 네, 여유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뭐 밥 먹는 거 뭐 가격표 안 보고 먹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맨날 후배들 만나면 막 50만 원씩 밥 사주고. 그렇죠. 뭐 그런 그러니까 제가 후배일 때 선배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잘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선배들한테 사실 받은 게 엄청 많아서, 그래서 후배들 만나면은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 예. 이렇게 아는 사람들 만나면 다 이 대표님 성공한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그것도 부담인가, 약간? 아니 뭐 부담되는 건 아닌데, 아직 제가 뭐 잘 됐다라는 생각이 스노폭스를 이제 설립한 이제 김승호 회장님이 명언을 남기셨는데, 사업은 욕망으로 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욕망의 크기가, 그러니까 제가 뭐 솔직히 뭐 세무사로서의 뭐 능력, 뭐 이제 막 개업을 했을 때나 아니면 뭐 이제 막 수습을 붙었을 때나 이게 뭐 얼마나 컸었겠어요. 제가 뭐 얼마나 누구보다 뭐 제가 뭐 세법을 뭐 우리나라 뭐 세무사님보다 뭐 더 잘 알고 뭐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제 업무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뭐 저보다 영업 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실.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워낙 많으시니까, 예를 들면 뭐 보험업계라든지 아니면 다단계 업계라든지 자동차 뭐 세일즈라든지 얼마나 이제 영업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욕망의 크기 자체가 조금 많이 컸던 것 같아요. 나는 돈이 뭐 빚이 좀 많았었는데, 빚이 한 2억 3억 있을 때도 뭐 그걸 갚아 나가면서 나는 뭐 꼭 강남 서초에 꼭 건물을 사야지 뭐 이런 욕망도 있었고, 차는 무조건 포르쉐나 한번 꼭 타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그런 거 자체가 좀 욕망의 크기 자체가 조금 컸다 보니까 지금 뭐 잘 됐다, 제가 제 스스로 자체가 막 만족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매출 뭐 1000억은 50 전에 예. 제이커브 곡선으로 사실 매출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브랜드를 잘 키워가지고 이름이 더 알려지고 아이템 짜서 제한하고 제한된 게 회수되고, 그러니까 아이템도 더 많아지고 제한에 따른 회수율도 더 높아지고 하면은 지금 연매출이 한 60억 정도 되지만 이게 뭐 100억, 200억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순식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템은 직원들 더 뽑고 저도 연구하지만 같이 우리의 연구팀들이랑 같이 또 아이템들 이렇게 쭉쭉쭉쭉 뽑아내고, 연매출 100억, 뭐 500억, 1000억은 제 생각에는 뭐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후일에 또 그 네. 목표를 달성하면 그때 또 예전에 몇 년 전에 네. 말했던 그거. 네. 5년 안에 저는 어떻게든 한번 달성을 한번 해보고 싶은, 아까 말씀드린 그 욕망이 있습니다. 5년이면 이제 43인데, 예, 43 이전에 뭐 제 단기 목표는 그 정도고, 그 이후에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저도 최대한 이제 스트레스 안 받고 일하려고 재밌게 일하고 이러려고 좀 노력을 하는데 우선 그렇습니다. 뭐 성공 누가 들으면 우습지. 성공한 사람들이 썸네일의 성공인데 지금 성공한 사람들이 내가 뭐 연매출 60억 가지고 성공했다고 하면 우습지. 그냥 업계 평균보다 좀 더 조금 잘 된 정도, 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지금 또 2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치킨 한 마리와 맞바꾼 좋은 치킨 먹으면서 한번 찍자. 먹방하면서. 여튼 앞으로도 이제 더 발전하고 더 좋은 세무법인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수험생뿐만 아니라 세무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니면 또 세금 환급에 대해서 그런 갈증이 있으신 분들, 사업 있으신 분들, 대표님들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알아서 좋잖아요. 납세자는 환급받고 그렇죠. 대표님은 돈 벌고 국세청만 돈 뺏기고 아이, 도대체 엄청 뺏기는 거 아니야. 거기는 낸거 환급이 된 거 자체가 잘못 낸 거다. 그거는 원래 납세자의 것이야. 구세청의 것은 아니지. 좋은 마인드네요. 당연하지. 환급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건 원래 구세청의 것이 아니라 원래 납세자의 건데 잠깐 이제 납세자의 권리 보호. 그치 대여. 지금까지 셜록텍스 대표님과 함께 해봤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슈, 새로운 이야기가 있으면 3부로 찾아올지 안 찾아올지는 댓글로 좀 많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 이제 좀 그 다음에 또 제가 치킨 한 마리 다음에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치킨 한 마리로 그렇기 때문에 소고기로 하자. 소고기요?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많이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또 지나가다가 또 보시면 달아주실 수도 있으니까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열공출공박공 파이팅입니다. 파이팅!